소비시장에서 노인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층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석수 감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곧 부담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소비시장에서 시니어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다 경제력도 차츰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큰 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 한 백화점. 아웃도어 용품 판매장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줄지어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은퇴자들에게 등산이나 산책은 대중적인 레저 활동입니다. 등산 갈 때는 첫째는 옷도 옷이지만 바지하고 운동화는 제대로 챙겨 신고 다녀야 되니까. 전부 다 지금은 옷은 다 깨끗이 입고 다녀 등산하는 거예요. 여행업계에서는 5, 60대가 큰 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방학 성수기를 제외하면 이들이 여행사의 주요 고객입니다. 이제 그 정도 연령대이시면은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도 거의 이제 학교 졸업하고 거의 직장인 정도 되시고 하시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부 미용이나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시니어 파워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36%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도 커져서 60세 이상의 지출액이 214조 원으로 전체 지출의 25%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일 정도로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고 노후 준비가 늘어날수록 시니어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들은 일을 필요로 하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감을 주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의 최진수 기자입니다. 학교 앞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고동네 할머니. 지난 3월부터 시청의 스쿨존 교통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갖게 된 할머니는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 줘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운동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해마다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2만여 개. 하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젊어갖고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 없어 일자리가. 취업 창업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는 노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시니어 클럽이 4곳뿐으로 4년 동안 시니어 인턴십 고용은 7.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의지들을 받아들여서 2018년까지 전 시군에서 1개소씩 운영이 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적으로도 부족하지만 1시간에 5천 원 정도의 임시 일용직에 머무는 일자리의 질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 역시 10년 전인 지난 2004년 14.9%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구례와 곡성, 순창군과 담양군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구곡순담 백세잔치가 올해는 담양에서 열렸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백세잔치에서는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시 결혼식을 올려주는 회원례를 비롯해 효부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해서 막판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될 사안은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함께 세부 권역별 의석수입니다.
앞서 백정희는 244석에서 249석 범위 안에서 지역구 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정희가 지역구 수를 어떻게 결정하든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의원들은 1일부터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한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 지방 추기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전북과 전남 도의회도 공동으로 농어촌 선거구 축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인구 비례로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무안, 신안, 나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할 경우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최소 1석에서 2석의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많이 쌀쌀했죠. 올가을 들어서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갔다는데요. 주말 날씨는 어떨지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언제 왔냐는 듯 맑게 갠 영산강변 둔치. 가을바람에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갈대가 장관을 이룹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자 시민들도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어제 비 온 뒤시라 공기도 깔끔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대요. 상쾌하고 하늘이 파래가지고 아침에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10월 첫날부터 100mm가 넘는 폭우의 강풍, 그리고 해일까지 겹치더니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이 11.3도까지 내려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고, 특히 성산제가 3.9도, 무등산은 5.5도로 산간지방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터라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았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가 15도,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층 더 깊어진 가을 날씨를 하기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은 강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모 경위를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담당인 신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경위와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순천의 한 모텔로 들어갔고 4시간 반 뒤인 새벽 5시 20분 A씨는 모텔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가기 2시간 전쯤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들 긴급 체포해서 사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봅니다. A씨는 다른 성추행의 피해자 신분으로 지난달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신경위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신경위는 서로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신고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또 다른 술집의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주인 53살 권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술집에서 종업원 55살 김모 씨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값 시비를 하다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술집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통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혜옥 기자입니다.
광주 예술과학생들이 만든 배려하는 교통문화 동영상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지 않게 교통사고율 전국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 정부가 이 같은 배려 운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광주를 첫 출발지로 선택했습니다. 전 국민 문화운동 초석이 될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선포식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계도나 단속 위주의 교통지도로는 교통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의 자발적 차별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광주에서 시작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보행자 보호와 소형차 배려, 보복운전 안 하기, 여성과 초보 운전자 배려 등 10가지입니다. 법무부는 거리 캠페인과 함께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형태의 릴레이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출신 가수 김정우의 음악 세계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거리 가요제 운영위원회는 김정우 음악의 역사와 미래 조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김정우 음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늘 10일에는 하얀 나비 김정우 거리 가요제가 김정호의 모교인 수창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973년 이름 모를 소녀로 데뷔한 가수 김정우는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지만 1985년 폐결핵으로 작고했습니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던 나주 금성관에서 발굴된 연못과 정자터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담당한 동신대 문화박물관은 금성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연못의 건축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금성관의 연못은 길이 64m, 너비 20m 규모로 현존하는 지방관청의 연못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고 연못 안에서는 정자터와 함께 도자기 파편, 지붕 처마 장식 등의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개관을 축하하고 충장축제 부음 조성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전당함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DJ 음악 공연 등 전당개관을 위한 축하 공연과 함께 벼룩시장이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오는 7일에 열리는 충장축제를 앞두고 사전 프로그램들이 선보였습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전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군부대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 비용 마련 방안, 그리고 각 기관이 추진할 업무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은 1년에 서너 차례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고 내일 정상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광주 전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만을 골라 모두 39차례에 걸쳐 4,3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해 5월 이후 계속되온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농축산물과 집값, 개인 서비스는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에 국제유가의 하락세 속에 교통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각각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